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미증시는 휴장했지만요. 글로벌 동향들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은 휴장이었는데 어제 중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중국, 유럽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예. 인민은행이 어제 정책 금리를 내린 거 아닙니까? 0.10%포인트 내렸고요. 그 밖에 중국의 재정부장이 신종 코로나 소위 19 사태로 타결 입은 어떤 경제에 부양하기 위해서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대규모 감세라든가 다양한 수수료 인하,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감 이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중국의 상해 증시가 2% 이상 급등했고요.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도 거의 0.3% 내외로 모두 상승한 것이 일단 유럽 주시장의 큰 틀에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 미국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애플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그 차질에 대한 우려들은 계속 좀 나오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유튜브에서도 채팅창에서 보면 예. 미국의 좀 선물이 또 급락하고 있다. 예. 무슨 일이냐고 이제 댓글로 쓰시는 거 제가 지금 막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은 한 0.5% 정도 밀리는 것 같네요. 네, 정확히 예. 보면 나스닥 선물이 한 0.5% 지금 네. 하락하고 있고요. S&P 500 선물이 0.23% 하락하고 네.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현재 시간으로 지금 봐드리고 있는데요. 애플이 지금 1시간쯤 됐습니다. 네. 1시간 전에 애플이 이제 짤막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뭐냐면 애플이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내 대부분의 일부 맥북 컴퓨터 제품 빼놓고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생산 차질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중국의 지금 애플의 공장 모두 재가동이 됐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복귀율이 약간 떨어진다 그런 것도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중국의 춘절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생산 차질이 있겠고요. 또 하나 중국 사람들 당연하죠. 지금 막상 만져보고 살려는 사람은 막상 지금 외부에 나가는 걸 좀 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요 위축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것이 이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 애플로 보면 정확히 보면 2분기가 되겠는데요.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630억에서 670억 달러를 이번 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있었던 실적 때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거에 이제 못 미칠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쿡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한 40억 달러 정도를 여유 갖고 있는데 그 630 하단을 맞출지 아니면 그 이하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어떤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상했던 가이던스에 매출이 좀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계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애플이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부정적으로 밝힐 것은 13개월 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월 2일 날 장 마감 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1월 2일 날 그 장 마감 직후에 발표했고 그 다음 날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그날이 최바닥이었습니다. 1월 3일 날이 주가 최바닥이었고요. 제가 오늘 잠시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주가 잠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애플은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와서 324달러 95센트에 지난 금요일 날 마감 가격인데요. 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에 그 실적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자기네가 발표하고요. 그 다음날 주가가 140달러였습니다. 140달러였고요. 작년 최바닥이 자기네가 스스로가 가이던스를 좀 부정적으로 지금 낮춘 다음에 주가 최바닥이었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S&P 500기 지금 실적 시즌이 막 80%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S&P 500 기업은 20% 정도가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한 상태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 실적 가이던스 줄이고 나서 주가가 막 급락했다는 것보다 그 상황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점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 달이 작년에 최저점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애플 어쨌든 사실은 뭐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매출 생산이나 매출에 차질이 있는 건 사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예. 일정 수준 매출 당연히 그러니까요. 생산을 못했으니까 예. 팔 물건이 적은 거가 그러니까요. 되겠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 애플이 지금 만드는 속속 다 팔려나가는 시장인데 예. 당연히 매출이 줄고 당연히 이익도 어느 정도 줄겠죠. 그거에 예. 대한 경고를 했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기업, 선진국 기업들은 자기네 입장에서 최선의 시장을 보수적으로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주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거고 아마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 어느 정도 반영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현황 변동하는 그런 자료가 좀 나오는 시즌인가 봅니다. 그래서 유명 투자자들이 뭘 사고 팔았나, 특별히 이제 버핏 같은 사람 또 뭘 사고 팔았나 주목하는 모양인데 특이점이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폼 13F라는 게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그래서 개인은 해당성이 없습니다. 개인은 뭐 수백억 달러 돈이 있더라도 내 주식을 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미국은요. 1억 달러 이상의 기관 투자가들은 무조건 공개를 합니다. 이걸 언제 발표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기관이나 외국인 뭐 보유, 매매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요. 미국은 분기가 끝나면요 45일 이내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도 해당되고요. 우리나라 보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국부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자금 이런 것도 다 넘기 때문에 거기들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스웨이가 도대체 뭘 갖고 있는지, 뭘 새로 사거나 팔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늘 관심거리가 됩니다. 네. 이번에 특이하게 두 종목을 처음으로 산 주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거입니다. 크로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리식으로 보면 대형 마트 체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늘 워렌 버핏은 어떤 혁신 기술적인 기업보다는 테크 쪽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마켓 시어를 유지하는 기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마켓 시어의 안전한 장 그게 흔히 얘기해서 모트라고 표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크로거가 이번에 또 선택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주가는 큰 재미가 없는데요.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바이오젠입니다. 바이오젠은 국내에서도 바이오 제약 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 많이 하고 네. 항상 바이오젠이 올랐으니 우리나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그런 거에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신경질환이라든가 면역질환, 암 전문 생명공학 기업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라 그러지 않습니까? 치매 이런 쪽에 대한 치료제 개발로 유명한 기업인데 어찌됐건 이번에 선택이 되면서 주가가 지난 금요일 장 마감에도 올랐는데 오늘 아마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이 처음 산 건 아니고요. 지난 분기에도 처음 샀고 이번에 주가를 제법 많이 산 거가 RH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리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는 곳인데요. 그럼에도 보이다시피 그냥 한마디로 고급 가구 전문 이거 역시 유통점입니다. 미국 전역에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전역에 깔려 있는 유통점인데 역시 이런 기업을 좋아하는 것이 다시 한번 워렌 버핏의 어떤 관점이라는 걸 다시 보여야 되겠고요. 특이한 건 이 기업은 지난번에도 많이 샀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사면서 이 회사 지분의 거의 한 9.5%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트라든지요, 대형 이 할인점 체인이라든지 요건 가구 회사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뭐 특이한 건 없는데 바이오젠을 샀다. 예, 바이오젠은 바이오를 샀다는 게 이게 근데 기존에도 바이오나 제약회사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좀 갖고 워낙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통적인 제약보다 이제 바이오제니까 우리가 이름부터 들어가면서 바이오 제약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첨단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질문하셨네요. 버핏이 바이오 샀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 흥미로운 건 아마 딱 뉴스거리를 보면 여기 보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들어가거든요. 개발 및 뭐 시판 기대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회사 측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면 주말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물어보면 노 코멘트입니다. 항상 코멘트를 안 했는데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이번 주 중에 아마 워렌 버핏의 인터뷰가 어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샀냐 나오면 뭐 대답이 나오겠지만 제가 워렌 버핏을 나름 조금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약간 특이한 기업을 할 때 보면 뭐 자기가 직접 안 샀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아마존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여러 조직이 있는데 아래 펀드 매니저가 샀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정식으로 발표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의 그 자금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 이제 소위 이제 나중에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들에게 자금을 줘서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예,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